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름과 부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근 시간이 찍히는 출석부를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지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지각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엑셀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날짜랑 시간을 분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출근 시간이 9시가 넘었는지 판단해서 정상 출근인지 지각인지 나누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 지각한 사람들만 눈에 띄게 색깔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출근 시간이 적힌 셀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출근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날짜랑 시간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출근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분리해 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nt라는 함수입니다. 요 int 함수는 영어의 인터저의 줄임말이고요. 인터저가 정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수만 남겨줘 라는 함수입니다. 아니, 우린 지금 날짜랑 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엑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에서는 날짜랑 시간이 같이 저장되어 있을 때 날짜는 정수로 시간은 소수점으로 인식을 해요. 지금 C열에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날짜랑 숫자가 사실은 일반 숫자예요. 사실은 숫자인데 지금 겉모습만 날짜랑 시간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짜랑 시간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서식을 그냥 아무 서식 없는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이 숫자가 실제의 값이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날짜와 시간은 겉모습의 값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엑셀은 1900년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숫자 1은 1900년 1월 1일이에요. 그럼 숫자 2는 1900년 1월 2일이 되고 숫자 3은 당연히 1900년 1월 3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짜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5659, 45,659라는 숫자가 뭐냐면 바로 1900년 1월 1일부터 45,659일이 지난 2025년 1월 2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는 정수고 뒤에는 소수점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시간이 소수점으로 나타납니다. 소수점 0.5는 오후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하루의 절반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전 6시는 하루 24시간의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오전 8시 55분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이 0.37153이라고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나는 날짜와 시간을 분리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정수랑 뒤에 나와 있는 소수점을 분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용되는 함수가 int라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옆에 2개의 열을 추가를 해볼게요. 날짜, 시간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날짜 안에 간단한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int 괄호 안에 우리의 출근 시간을 넣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은 서식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서식 지정으로 가서 간단한 날짜로 해보면은 이렇게 날짜만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 int 함수가 정수만 뽑아내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은 사라지고 날짜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간만 보고 싶다 하시면 간단해요. 우리의 출근 시간에서
날짜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숫자에서 정수만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수점만 남게 되고 그것이 곧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서식에서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다 되셨으면은 이거를 밑에 데이터의 끝까지 쭉 내립니다. 만약 여기서 날짜는 분리할 필요 없고 시간만 분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D2라는 값이 사실은 int 괄호 치고 C2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돌아와서 D2 대신 int 수식을 넣어줘도 돼요. 값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의 값이 9시를 넘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정상 출근인지 지각인지 자동으로 써줄 거예요. 바로 여기서 if 수식을 쓸 겁니다.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지각 여부를 볼게요. 자, if 여기 시간이 9시를 넘으면 지각인 거죠. 지각이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상 출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if 수식을 썼는데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9시는 이 9땡땡00을 9시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9시를 시간의 개념으로 엑셀이 알아듣도록 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쓰이는 함수가 time이라는 함수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time. 이 9시 부분을 time이라는 함수로 써서 괄호를 칠 건데 그 괄호 안에는 시, 분, 초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요. 즉 정각 9시면은 우리는 9시 0분 0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엑셀이 오전 9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오후 1시 반이라고 해볼게요. 오후 1시 반을 써야 될 때는 13시 30분 0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엑셀은 오후 1시 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저희는 다시 정각 9시를 출근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time 9,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지금은 8시 55분에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 출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을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정상 출근인 사람도 보이고 지각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별로 지각자를 보고 싶어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엑셀에 있는 필터 기능을 쓰는 거예요. 먼저 표 위에 제목 줄 있죠? 이 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홈에서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필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단축키로 Ctrl Shift L을 누르면은 옆에 화살표가 뜨면서 필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부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발부를 선택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정상 출근자와 지각자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각한 사람들은 눈에 확 띄게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이 드롭다운을 누르면 자꾸 화면 밖으로 이 드롭다운이 나가서 이 부서 열을 좀 넓혔어요. 자, 이제 필터를 풀 때는
여기 깔때기 모양을 다시 누르시고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가 체크가 되면서 필터가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각한 사람들은 눈에 확 띄게 색깔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출근 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색을 바꿔볼게요. 먼저 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A2 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화살표를 해서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하셨으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새 규칙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한 규칙을 설정을 할 거고 수식 창에 아까 우리가 배운 수식을 쓸 거예요. 즉 C2는 전체 숫자이죠. 전체 숫자에서 정수만을 빼줄 거예요. 그때 int 함수를 쓰게 되고 즉 전체 숫자에서 정수를 빼니까 소수점만 남고 이것이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간이 정각 9시보다 큰 경우에 우리는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저처럼 방금 이렇게 셀을 클릭을 해서 수식을 넣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생기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C열은 고정하고 싶어요. 왜냐면 각 행에서 C열 값을 기준으로 조건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C열은 고정을 할 건데 이 행은 고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으로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저는 노란색으로 채워줄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각자들만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서별로 볼 때도 지각자만 눈에 딱 띄게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데이터가 좀 지저분해 보이면 우리가 방금 만든 열들은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겨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출근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랑 시간을 분리했고 지각 여부를 자동으로 구분을 했고 필터 기능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지각자 하이라이트까지 하는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